자, 여러분들 안녕. 음, 자, 어떻게 지난 수업 보고 괜찮았나요? 일단 재밌었다고 보는데. 아, 입에 구내염 나가지고 지금 발음이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206페이지 여기 206페이지 보이죠? 자, 206페이지 교과서 법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따분한 주제 같은데 이것도 일상생활과 연관시키면 굉장히 할 얘기가 많습니다. 할 얘기가 많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도 있고 의미가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의미 있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과서와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한 자료와 뉴스 기사까지 좀 같이 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유튜브 영상 같은 것도 많이 첨부시키고 싶은데 또 저작권법 문제 걸리니까 자, 이런 모자란 것들 어떻게 하면 되죠? 다음에 우리 다음 주에 수업하겠죠? 설마 3분의 1 돼가지고 또 온라인 될 건가? 그럼 좀 그런데 어 제 수업 시간에 제가 유튜브 영상이나 관련 자료들은 그때 한꺼번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법 때문에 교육용으로 되는 건 그냥 허용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걸로 돈 버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어쩔 수 없으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그럼 법의 목적은 무엇인가? 자, 이렇게 할 건데 또 사례 분석 나와야겠죠. 법은 재밌는 게 뭐냐면 사례 분석이 많이 나와. 난 이런 게 재밌는 것 같아. 오히려. 자, 생각력이 볼게요.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문제죠? 자, 보니까 야, 빵이랑 우유 좀 사와. 내 말 잘 들어 학교 다니기 편하지. 이거 지난 시간 했던 얘기랑 좀 비슷한 거지. 약간 셔틀 그런 얘기죠. 학교 폭력이죠. 자, 이렇게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제가 지난 시간 얘기 다 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그 다음에 이런 걸 왜 돈을 주고 사니? 인터넷에서 몰래 내려받으면 되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불법 다운로드 문제네요. 맞죠? 자, 그러면 요거 어떻게 해결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위 각 상황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뭔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이럴 경우에 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 맞죠? 자,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가져왔으니까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피해를 보는 학생은 폭력에 시달리며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을 것이다. 그쵸? 전 이게 너무 큽니다. 요새 학생들이 이제 멘탈이 굉장히 예전보다도 굉장히 좀 약해지고 해서 이런 멘탈의 상처를 많이 안 보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멘탈에 상처 입을 수밖에 없겠죠. 또 한 명이 사는 게 아니고 옆에서 또 같이 또 옆에서 웃기만 해도 기분 나쁠 수가 있잖아. 맞죠? 여러분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난 옆에서 웃기만 했는데, 난 옆에서 웃기만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이것도 같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냥 옆에서 웃기만 했어요. 웃는 것만으로도 안 좋은 영향이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자, 이런 어려운 학생이 있으면 여러분들 도와주는 마음으로 생활하셔야 될 겁니다. 자, 이런 건 뭐냐면 이런 걸 왜 돈을 주고 사? 인터넷에서 몰래 내려받으면 되지. 영화나 음악, 게임, 불법 다운로드죠. 자, 그러면 이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렇지? 이런 영화나 음악, 게임을 만든 저작자가 있겠죠. 만든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권리를 우리 저작권이라고 합니다. 그 저작권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겠죠. 자, 원작자는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재산상의 피해. 그치? 어느 정도의 가격을 예상하고 내놓은 건데 그거보다 훨씬 더 싸게 불법으로 다운받은 거니까 재산상의 피해를 보게 됩니다. 맞죠? 이것도 교과서에 적어주시고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가 나서줘야 돼? 딱 법이 나서줘서 이렇게 되는 학생들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법으로서 처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법을 통해 위반자를 처벌해야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되는 거죠. 선생님 이 정도밖에 했는데 법을 들먹여서 처벌 얘기를 해야 돼요? 처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법이란 게 있는 이유가 이거야. 왜? 이 피해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피해받는 원작자들을 위해서. 예. 자, 그래서 꼭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고 조금만 더 자세하게 볼게요. 그럼 어떤 식으로 되는지
이건 지난번에 한 얘기입니다. 자, 한 얘기죠. 자, 이렇게 셔틀 얘기가 나올 때 때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강요를 한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강요죄,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될 수가 있으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으로서 이 사람은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럼 왜 처벌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인 거죠. 오케이? 인정? 자, 그리고 지난번에도 뭐 살인죄 얘기도 했고요. 제가 이거 옮겨야지. 어, 살인죄 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폭행죄 얘기도 했습니다. 다 형법상 처벌이 가능합니다.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선 법을 통해서 이렇게 처벌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불법 다운로드 얘기도 볼게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도 다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 불법 다운로드. 근데 이제 유튜브나 이런 게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자, 불법 다운로드 문제가 좀 되게 심각해지고 있고 그다음 저작권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자, 기사 하나 갖고 왔는데 불법 다운로드는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이렇게 뭐 변호사가 이제 여기 실은 기사를 갖고 와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사 보이시죠? 불법 다운로드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기사를 한번 변호사가 쓴 글인데 한번 볼게요. 좀 더 확대해 볼까? 만약 우주에서 지구를 망원경으로 들여다보면 어떤 현상을 보게 될까?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여 만들어내고 다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좀 어렵게 시작하네. 그래도 자, 그리하여 날이면 날마다 미디어나 매스미디어를 통해 넘쳐나는 창작물을 접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의식 없이 창작물을 다운받거나 전송하고 폐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다. 즉, 불법 복제한 저작물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며 퍼뜨리면서 저작권을 훼손시키는 경우이다. 특히 어린 학생들은 범죄인 줄 모르고, 이거 잘 봐야겠죠? 어린 학생들은 범죄인 줄 모르고 음악을 불법으로 다운받아 자신의 블로그나 SNS에 올리기도 하고 친구들에게 전송하기도 한다. 얼마 전 한 학생이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다운받은 음악을 친구에게 전송하기도 하고 특정 사이트에 게시판에 올려 형사 고발을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두려웠던 나머지 경찰의 질문에 자꾸 거짓말하면서 일은 눈덩이처럼 커졌고, 물론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 책임을 지게 되고 학생은 부모님의 추궁도 무섭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도 회피하고 싶어 이리저리 둘러댔던 것인데, 그것이 오히려 죄질이 나쁘다는 인상을 주어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커진 것이다. 오케이? 자, 우리나라는 저작권법 136조 이거에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영리 목적 유무, 2차 전송 유무, 이전 이력 유무 등에 따라 최고 5천만 원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위의 사례에서 어린 학생이 아무것도 모르고 불법으로 다운받았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하여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저작자가 자신이 입은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영리물적 여부. 돈 벌려고 했느냐? 아니면 또 제가 다운받고 뿌렸느냐? 2차 전송했느냐? 이런 거 좀 따져보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저작권법에 따라서 뭐 처벌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작자가 금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판에서 배우고 있지만 재판이 더블로 걸릴 수도 있어. 처벌하는 재판, 그 다음에 금전적 손해배상하라는 재판 둘 다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 유치원에서 예쁘다고 무심코 사용했던 폰트 때문에 저작자가 형사 고소를 하였다며 전전긍하던 유치원들의 모습이 보도되기도 하였다. 개인의 창작물은 매우 소중하다. 내가 다운받아 재전송한 사진, 폰트 등이 누군가의 창작물이 아닌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요즘은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어도 친구들과 소통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다. 그러나 위 학생처럼 안타까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은 자녀들과 소통하면서 사회적 문제를 인지시키고 미리미리 단속을 해서 위의 사례처럼 안타까운 경우를 방지해야 될 것이다. 나아가 건전한 창작 문화가 정착되기 위하여 학교에서도 저작권에 대한
교육에 좀 더 시간을 할애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어 그래서 뭐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진 않으셨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불법 다운로드는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해야겠죠. 오케이. 항상 저작권이 걸려있기 때문에 저작자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정당하게 돈을 주고 구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겠죠? 자, 그러면 왜 법이 이렇게까지 하느냐? 왜 법이 이렇게까지 하느냐? 법에 따라서 이런 경우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느냐? 법의 목적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법의 목적은 뭡니까? 교과서 한번 읽어볼 건데요. 자, 법의 목적 나와 있습니다. 법은 진짜 말만 들어도 두렵네? 말만 들어도 두렵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법의 목적이 이거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볼게요. 어느 사회나 수많은 법이 있습니다. 각각의 법은 서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하지만 모든 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의의 실현입니다. 정의?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justice? 정의? 많이 들어봤죠. 우리 드라마 이런 데서 와서도 많이 들어봤죠. 이따 볼 건데. 자, 정의란 뭡니까? 자, 밑줄 그어볼게요.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각자에게 맞는 몫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나와있죠. 뭔 말이야? 따라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같은 행위를 한 사람을 차별하거나 행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대우한다면 정의롭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자,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법의 목적 뭡니까?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자, 정의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이크 샌델 교수가 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엄청나게 두꺼운 책도 있습니다. 저 그거 한 세 번 도전했는데 반정도 있다 포기하고 반정도 있다 포기하고 했는데 올해가 가기 전에 올해 겨울방학에 제가 그거 다 읽겠습니다. 진짜. 자, 정의란 무엇인가? 이게 법의 목적인데 그럼 이거 우리가 정의를 알아야겠죠? 자, 보시면 정의는 무엇인가? 다시 볼게요. 자, 정의는 뭐 결국 승리한다 나오고 우리가 흔히 보던 만화에서도 이런 구절 많이 나오죠. 뭡니까? 자, 이렇게 정의는 바로 승리한다. 여러분들 이런 만화 많이 보셨죠?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자, 만화에서도 많이 나오고 저도 엄청 많이 본 것 같아. 정의는 승리한다 뭐 이런 것처럼. 자, 그럼 과연 정의가 뭘까? 이게 법의 목적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릴까? 아까 자꾸 계속 보여드리게 되는데 우리 정의의 여신상입니다. 이거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정의의 여신. 이게 각각의 뭘 의미하는지도 좀 이따 볼 건데 자, 결국 뭐냐면 정의란 거는 진짜 쉽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옳고 그름을 판단해가지고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판단해서 각자에게 맞는 몫을 주는 겁니다. 그게 정의 실현이에요. 뭐 예를 들면 얘가 착한 일을 했으면 상을 주고 나쁜 일을 했으면 벌을 주는 겁니다. 너무 쉽죠, 맞습니까? 저도 우리 반 학생들한테 그 얘기해줘. 너가 착한 일 하면 상점도 주고 과자도 주고 진짜 칭찬도 해주고 많이 할게. 근데 너가 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는데 내가 칭찬할 수 없잖아. 맞죠? 그러면 뭐 벌점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지도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내 성격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그게 정인 거죠. 어. 학교 규정에 따라서 맞습니까? 저는 학교의 규정에 따라서 판단을 해가지고 정의 실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맞죠? 선생님이 나쁜 사람이 아니야. 자, 그래서 이 정의 실현을 할 근거가 뭡니까? 이제 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법의 목적은 정의 실현인데 우리나라 말도 이거 비슷한 거 있잖아. 우리 많이 나오는 거 권선징악. 착한 거 권하고 악은 처벌한다. 그렇죠? 이게 정의입니다. 정의가 실현돼야만 그 사회가 잘 굴러갈 수가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게 정의의 여신상인데 볼게요. 특징적인 게 뭐 보입니까? 일단 정의의 여신인데 일단 눈을 가리고 있죠. 그 다음에 저울이 있습니다. 저울. 그 다음에 칼이 있습니다. 이게 각각의 의미하는 거 다 있어. 각각의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린 눈은 뭘 의미하고 그 다음에 저울은 뭘 의미하고 그 다음 칼은 뭘 의미할까? 보시면
생각하셨죠? 자, 첫 번째는 이게 정의의 신상이고요. 누는 뭐냐면, 자, 누는 뭐냐면, 자, 공정을 나타냅니다.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되고요. 편견도 가지면 안 되고, 정의를 구현함에 있어서, 또 가렸네. 자, 정의를 구현함에 있어서 공정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뭔가 보게 되면 또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렇게 저울은 뭘까요? 저울. 자, 이거는 뭐냐면 공평하게 하라는 겁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공평하게. 그 다음 세 번째는 뭘까요? 이거는 칼은 뭘까요? 이건 딱 보니까 칼은 또 강력하잖아. 자, 강제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강제성으로 강제적으로 처벌도 가능할 수 있다. 이게 정의의 여신상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법의 목적은 우리 정의 실현이라고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의 실현을 하면서 법이 어떤 역할을 하냐? 자, 교과서 내용 잠깐 볼 건데요. 자, 보시면 207쪽 교과서 내용 보겠습니다. 자, 법의 역할. 법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던 과거에는, 자, 사회적 강자나 국가가 개인의 소중한 권리를 침해하는 일을 말했다.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뭐 우리 왕조 시대는 거 당연한 거고, 개인의 권리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 최근 근현대사에서도 이런 일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근현대사를 꼭 재미있게 공부하셔야 되고요. 다른 선생님한테. 자, 그래서 법은 개인의 권리 내용을 분명히 하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개인의 권리를 지켜준다.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 또한 법은 사람 간의 권리가 충돌하거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는 기준과 절차를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점에서 법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사회 구성원이 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알겠죠? 자, 자, 보시면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법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던 과거에는 사회적 강자나 국가가 개인의 소중한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많았다. 우리가 뭐 영화에서 이분의 우리 진짜 그 폭군으로 유명한 연산군. 자, 뭐 너무나 쉽게 이런 말 많이 했죠. 내 말 안 들으면 다 잡아 갖춰서 죽여버려라. 알겠나이다 하면서 그냥 잡아 가서 그냥 다 죽였습니다. 진짜 실제로. 그러면 개인의 권리 이런 거 없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딱 법에 우리의 이 법전에 우리의 권리, 자유권, 뭐 참정권, 사유권, 청구권, 평등권 이거는 헌법에 명시된 거죠. 헌법에 이런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진짜 이런 일 없겠지만 갑자기 뭐 자 문재인 대통령이 함성규를 너 못생겼으니까 잡아가서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면 전 웃죠 그냥. 맞죠? 왜냐하면 헌법이란 곳에 이제 생명권, 뭐 자유권, 평등권 이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법전에 우리들의 권리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 하나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자, 법은 사람 간의 권리가 충돌하거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는 기준과 절차를 제시해요. 분쟁 해결하고 질서 유지 이거 두 개를 보시면 되는데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달려가던 차가 사고가 났을 때 그러면 그 차를 만든 기업이나 그 다음 소비자가 있겠죠. 기업하고 소비자가 있을 겁니다. 근데 둘이 누구 잘못이냐 막 따지고 싸울 수가 있어. 근데 이제 쉽게 말하면 기업이 좀 더 힘이 세죠. 일반 개인보다는. 그러니까 기업은 자기 책임 안 지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개인은 진짜 기업을 상대로 이기기 힘들겠잖아. 맞죠? 자, 그런데 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조물 책임법에 보시면 결함으로 그 차가 결함 때문에 도로를 달리던 차량에서 불이 나 차가 망가진 경우에는 자동차 제조회사는 차량 수리비를 물어줘야 된다라고 법에 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고도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을 수가 있었던 거죠.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학교 보건법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 사대부중 근처에 노래방 등이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되니까. 오케이? 자, 그러니까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면 좋고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분쟁이 났을 때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질서유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 하나 볼게요. 여러분들 좀 세계를 좀 알아야 되니까, 지금 프랑스에서 이거 12월 2020년 12월 기사니까 따끈따끈한 한 달도 안 된 기사죠. 지금 엄청나게 그 시위가 엄청나게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복 차량 불타고 지금 난리 났죠 지금. 보안법 반대 시위에서 경찰 향해 돌을 던지는 참가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막 차량 불타고 막 장난 아니죠 지금. 그 경찰들 막 나서서 막 이걸 진압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격화되고 있고, 뭐 95명 체포되고 있고, 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맞죠? 이것도 무슨 일일까? 물론 질서 유지라고 해서 경찰이 이걸 질서 유지한다라고 뭐 가져오긴 한 건데, 그럼 내가 무조건 경찰 편만 드냐 이런 건 아닌데, 무슨 일일까 한번 기사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언론을 보면 어떤 사건이 있는지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랬잖아. 이게 언론의 기능인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기사인지. 자, 연합뉴스에 나온 거, 프랑스에서 2주째 보안법 반대 시위, 그다음 시위대하고 경찰이 다시 충돌하고 있다. 그래서 시위대 불태우고 경찰은 또 체류가스 쏘는 거죠. 체류가스가 뭡니까? 콜록콜록 하는 거죠. 막 연기 내뿜고. 어, 자 볼게요. 프랑스 수도 파리에서는 경찰관 사진의 인터넷 유포 등을 금지한 포괄적 보안법 반대하는 시. 아, 보안법이란 게 그런가 보다. 경찰관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면 안 되게 하는 법인가 보다. 자, 로이터 AFP 통신에 따르면 이날 파리에는 보안법 제정에 반대하는 청년, 노조 관계자, 언론, 뭐 인권운동가 수천 명이 집결을 했고요. 이건 발음이 힘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주말과 마찬가지로 이날 시위는 격렬한 양상을 보이며 경찰과의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후드 등을 뒤집어 쓴 시위대는 주차된 차량을 불태우고 슈퍼마켓과 은행 등의 유리창을 깨뜨렸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시위대가 경찰을 향해 돌등을 집어던지자 경찰은 체류가스로 대응을 했고요. 참가자들은 프랑스는 경찰관의 나라, 보안법 철회 등의 플랜카드를 들고 마크롱, 음, 자 충분하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한 시위 참가자 로이터 통신에 우리는 점점 더 중요한 자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면서 이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음. 자, 앞서 지난 주말 프랑스 전역에서 열린 시위에는 경찰 추사 13만 명, 주차 50만 명이 참석을 했고 많은 부상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체포되기도 하고. 정부가 입법을 추진한 보안법 24조는 심리적 혹은 신체적 피해를 가할 목적으로 경찰의 얼굴이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담긴 인터넷 이미지의 인터넷 게시를 금지하고 있다. 아, 이런 거네. 이런 거죠. 자, 정부는 프랑스 국민을 보호하는 경찰관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이제 정부 쪽 논리가 이런 거죠. 경찰관의 안전, 경찰관도 사람이니까 이게 인터넷상에 퍼지면 그 사람의 신변도 안 좋아질 거고 심지어 가족 관계도 안 좋아질 거고 또 어떻게 얘기하면 마녀 사냥도 당할 수가 있다는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반대측의 논리는 시위대의 논리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알 권리 침해하고 공권력이 너무 비대화되고 그 공권력이 우리를 누를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공권력을 남용 견제 기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이제 반대 논리가 있는 거죠. 둘 다 맞는 말이죠, 둘 다. 근데 이거 둘 다 이게 토론이라는 게 둘 다 맞는 말끼리 싸움이기 때문에 서로 한발 이제 물러서서 서로방을 이제 타협하고 인정해주는 태도로 토론을 임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지. 자, 그래서 경찰이 최근 공무집행 과정에서 과도하게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들이 인터넷에 잇따라 공개되면서 해당 법안을 둘러싼 여론은 악화되고 있다.
자, 그래서 뭐 수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고 조항 개선 요구도 하고 있고요. 막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이 상황은 그러니까 여론이 둘 다 맞아. 그러니까 둘 다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위도 되게 격화되고 면서 폭력적 시위가 되고 있고요. 그걸 진압하는 것도 좀 과잉 진압의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질서 유지라는 사안으로 가져오긴 했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무조건 경찰이 무조건 옳다 이런 건 아니야. 근데 일단은 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에는 우리나라 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우리 집시법이라고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보시면 시위를 하는 건 인정이 돼. 그래서 표현의 자유에 인정이 됩니다. 근데 시위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안 되냐면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칠 것으로 명백한 집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폭력적 집회는 안 됩니다. 예. 만약에 폭력적 집회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경찰들이 나서서 이거를 법에 근거하여 이걸 진압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질서 유지긴 한데, 근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저 이거 경찰을 무조건 변론하겠다는 게 아니고 과잉 진압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최대한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이제 진압을 해야겠죠. 예. 하지만 폭력 시위도 안 됩니다. 아시겠죠? 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자, 그래서 법은 어떤 목적, 분쟁 해결할 때도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질서 유지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냥 되게 간단한 거 배웠어. 법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정의 실현. 그 다음에 법의 역할. 법의 역할은 뭐가 있었습니까? 분쟁 해결하고 질서 유지 이런 거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되게 간단하죠. 근데 이 간단한 얘기를 하면서 수많은 사회적 현상을 제가 끌어오고 있죠. 이게 법이 재밌다는 겁니다. 사회가 재밌다는 거죠.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 세계 프랑스에서 일어난 뉴스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봤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206페이지 있는 건데 이런 거 있어. 여러분들 아까 우리 정의를 위해서 우리 영웅이 막 등장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슈퍼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파이더맨도 있고요. 그 다음 우리 최근에 영화에서 어벤져스라는 것도 있죠. 맞죠? 근데 이런 거 있습니다. 정의를 지켜주는 진짜 영웅은 누구일까? 무슨 얘기일까? 영화나 만화 속에 등장한 수많은 영웅은 악당이나 범죄자를 소탕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영웅이 나쁜 짓 하면 어떡할 건데? 그럼 영웅이라고 해서 봐줘야 돼? 어, 이게 진짜 웃긴 얘기네. 슈퍼맨 날아다니잖아. 항공법이란 게 있는데 비행기 등의 운항에 위험을 발생하게 되면 처벌할 수 있어. 그러니까 슈퍼맨이 운항 방해할 땐 처벌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스파이더맨 나 이건 진짜 많이 생각했었어. 뭐냐면 스파이더맨 이렇게 거미줄 뿌리고 다니잖아. 그러면 이제 거미줄을 하면 엄청 더러워지지 않을까 도시가? 예. 민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에게 불법 행위를 하여 손해를 끼치는 손해배상에 막 자기 지붕, 자기 집안 뭐 이런 것들이 더러워지니까 물론 영화상에서는 거미줄은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아마 없어질 겁니다. 음.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질문이 나오는 거죠. 정의를 실현하려고 할 때 법이 나을까, 영웅이 나을까? 법의 목적이 아까 정의 실현이었으니까 누가 나은 것 같습니까? 캡틴 아메리카가 낫습니까? 법이 낫습니까? 이거에 대한 의견을 구글 드라이브에 한번 적어보세요. 과연 영웅이 나을까, 법이 나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근데 이거와 연관돼서 영화에서 이슈가 한번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제가 진짜 마블 빠로서 이 어벤져스 다 본 사람으로서 그 마블 11호가 있었는데 영화 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싸웠잖아요. 그때 이렇게 나눠서 싸웠습니다. 같은 어벤져스끼리 왜 싸웠냐면 왜 싸웠냐면 이거야. 어벤져스를 이 법의 테두리 안에 둘 것이냐, 통제된 권력으로 둘 것이냐, 아니면 너네가 마음대로 너네 힘을 활용할 수 있는 집단으로 놔둘 것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 통제받는 권력으로 놔둘 것이냐. 이게 그 논쟁이었는데, 음. 그때 영화에서 나왔던 게 뭐냐면 소코비아 협정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벤져스를 지금처럼 그냥 너네 신념대로 악당이 나타나면 무찌르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게 놔둘 것이냐 아니면 유엔 우리가 알고 있는 유엔 있죠 유엔 산하에 두고 유엔 밑에 기관이라고 두는 거죠. 유엔의 허가가 내려질 때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소코비아 협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은퇴해야 될 것이라고 압박했고 그래서 이쪽 라인은 이 소코비아 협정에 합류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캡틴 아메리카를 비롯한 이쪽 라인은 아니다. 우리 신념대로 해야 된다. 우리 신념대로 했을 때 출동을 해야 될 상황에서 갑자기 유엔이 막아버리면 우리 신념대로 활동하지 못한다. 이런 상황이었죠. 이거 가지고 둘이 굉장히 싸웠었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 11워 영화가 엄청 재밌습니다. 진짜. 저 한 10번 봤습니다. 10번. 10번 더 본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주제가 있습니다. 재밌죠, 이런 것도. 한번 자,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거 한번 드라이브에 재미있게 한번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도 실제 수업 내용은 진짜 별거 없어. 법의 목적은 정의 실현, 법의 역할은 분쟁 해결하고 뭡니까? 사회 질서 유지. 이거 한 문장이면 끝나. 근데 이 한 문장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례와 이슈들을 갖고 오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그냥 주저리 했다고 생각해 주세요. 이게 제 수업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 주에는 볼 수 있길 바라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